오광수가 당신 아들인 거 다 알았어. 그 녀석이 직접 유전자 검사지를 가져왔다고. 장미애는 독고탁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쓰러지고 말았죠. 오늘은 장미애가 남편 독고탁과 아들 오광수에게 모두 버림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독고 사장님께서 절 보면서 하신 말씀, 남의 집 자식은 빠져있으라는 그 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형? 오광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오천수에게 슬그머니 자신의 의문점을 물었는데 오천수는 순간 당황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오광수에게 말하길, 야야, 그 사람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해대는 걸 왜 잊지 못하고 되새기고 그래? 원래 그 사람 항상 제 정신 아니야. 하지만 오광수는 의문을 잠재울 수 없었고 반대편에 서 있는 오응수를 향해 진실을 말해달라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오응수도 순간 당황했다가 아니야라고 오버하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길, 독고 사장님 웃겨 죽겠어 진짜. 자기 딸이 우리 범수 쫓아다닌 것 가지고 우리 범수가 세리를 쫓아다녔다고 거짓말을 해서 학교에 알리지를 않나? 무슨 인지왜곡이 어찌나 심한지 아주 제 정신이 아니어 보이더라, 강수야. 천수영 말이 딱 맞아. 우리 범수한테 누명 씌우는 것만 봐도 그 사람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한 말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한 귀로 흘려들어. 우리 강수 네가 나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는데 씨가 다르다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때 눈치 없는 공주실이 나서면서 말을 하길, 아니 흥수 형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금 어디다가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이길. 강수 동생이 흥수 형님 닮아서 잘생겼다니요. 그렇게 신뢰도 빵점인 이야기를 하니까 강수 동생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 아니에요. 둘이 얼굴이 완전 달라요 달라. 형제가 아니라 사촌, 오촌, 육촌이라도 안 믿을 만큼 아주 종자가 달라 보인다고요, 가sit? 그러자 당황한 마광숙이 공주실의 입을 막은 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덩달아서 눈치가 없는 고자동도 그렇지, 흥수랑 강수가 닮지는 않았지 라고 말했다가 오천수에 의해서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천성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는 것마저 비슷한 공주실과 고자동은 이런 면에서는 닮은 듯 안 닮은 듯 비슷해 보였죠. 방 안으로 들어온 마광숙은 공주실에게 성내며 말하길, 엄마,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흥수씨랑 강수씨 안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건데. 그러자 공주실이 답답해하며 말하길, 예, 내가 못할 말을 했니? 길 가던 개를 붙잡고 물어봐라. 두 사람 닮았냐고 물어보면 다들 아니라 하지. 그리고 딱 까놓고 말해서 본인들도 알고 있을걸? 그러자 마광숙은 혹시나 공주실의 말이 오광수에게 들릴까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거실에서 이 모든 움직임을 느끼던 오광수는 정말 자신만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이 집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자 오광수는 독고탁이 운영하는 회사로 찾아가서 어제 한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독고 사장님, 어제 하셨던 말씀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찾아왔습니다. 저만 씨가 다르다는 그 말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자 독고탁은 괜히 남의 가정사에 휘말렸다 싶어 갑자기 발뺌을 해대기 시작을 했죠.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제 그냥 좀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 헛나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젊은 사람이 할 일도 없이 겨우 그런 말 하나 때문에 조르르 쫓아온 거야? 그 회사는 뭐 이런 걸로 외출도 허락해주나. 아주 회사 돌아가는 꼴 보아하니 그 회사도 망할 날 얼마 안 남아 보이네. LX 호텔이랑 사돈 틀어지길 잘 됐어. 내가 꼴 보기 싫은 한동석 그 자식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기업이랑 우리 셀이 혼인시킬 테니까 강수 자네도 두고 봐. 라면서 논점을 흐리며 말을 돌렸죠. 하지만 이에 질 오광수가 아니었어요. 독보 사장님, 말씀 돌리지 말고 이야기해주세요. 도대체 저만 씨가 다르다는 그 말 뭔 말이에요? 아니면 힌트라도 주세요. 독고 사장님이 말해주셨다는 건 저희 가족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독고탁은 오광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왠지 오광수에게는 진실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가 굳고 입이 무거운 오광수에게 뭘 말했다고 해서 그걸 블라블라 이곳저곳에 이야기하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독고탁은 오광수에게 집에 가서 빨간색 네모함 단지를 찾아보라고 말했죠. 그 함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광수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버려졌을 때 입었던 옷이 담겨있는 빨간색 네모함 단지를 꺼내보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잘 키워달라는 편지와 옷가지들을 챙겨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자신이 주워온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 오광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의문들이 확실해지며 그럼 도대체 내 친부모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나를 왜 이곳에 버렸을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집에 돌아와 장미애에게
오늘 회사로 오광수가 찾아왔단 말을 했어요. 아니 그 녀석이 나한테 찾아와서는 왜 지가 자기 가족들이랑 씨가 다르냐고 말했냐고 막 따져 묻지 뭐야? 아주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화나니까 무슨 성질머리 더러운 게 꼭 당신 같대. 당신도 맨날 교양 있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 성질머리 더러워져 있잖아. 가만히 식탁에 숟가락을 놓던 장미애는 이게 오광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는 숟가락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는 화를 내며 독고탁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그 얘기를 강수한테 했다고요? 당신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에요? 미쳤어요? 진짜 미쳤냐고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장미애는 손을 들어 독고탁의 따귀를 때려버렸고 독고탁도 지지 않고 달려들었죠. 아니 이 여자가 드디어 실성을 했나? 지금 강수인가 깡수인가 그놈 때문에 남편한테 손찌검을 한 거야. 당신 진짜 어떻게 확 돌아버렸어. 그렇게 독고탁이 장미애에게 무섭게 다가왔지만 장미애는 독고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아들 오광수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을까만 걱정이 돼 옷을 챙겨 입고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술도가에 도착한 장미애는 오광수를 만나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오광수에게 장미애는 그저 최근에 알게 된 아줌마일 뿐인데 자기가 뭐라고 오광수를 위로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잡았고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오광수였습니다. 장미애는 오광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고 오광수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다가 자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장미애를 보며 순간 의아했지만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인지 왠지 이 사람이 내 친엄마일지도 모르겠다는 순간적인 직감이 스쳐 지나가고 말았죠. 오광수가 눈치를 챘단 것을 느낀 장미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나 그리워했던 아들 오광수였지만 막상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났을 때 불러올 파장들을 책임지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자신은 현재 중견기업 사모님으로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기에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늙음하게 드러나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미애는 속으로 단호하게 말하길 그래 미애야 정신 차려 제발 너 지금 강수를 그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들 놓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제발 이제부터라도 술도가 쪽으로는 발도 디디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렇게 장미애가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동안 반대로 오광수는 장미애가 급히 도망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만 머리카락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광수는 그렇게 자신의 머리카락과 장미애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센터에 갖고 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오광수는 장미애가 자신의 엄마라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걸 알면서도 어렸을 적 자신을 친모처럼 키워줬단 이야기와 자신만 보면 어두운 얼굴을 하는 장미애를 보며 왠지 진짜 내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검사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99.99%로 오광수가 장미애의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광수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리고 당장 장미애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싶었죠. 만약 자신의 친모가 따로 존재한다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신을 버린 거라고 그렇게라도 믿고 살고 싶었는데 현실 속 자신의 친모는 중견기업 부인으로 떵떵거리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미애는 잠깐 백화점에 쇼핑을 나갔고 집안에는 독고탁만 있었죠. 오광수는 씨가 다르단 이야기를 한 걸로 보아 독고탁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오해했고 그만 장미애가 자신의 친모라는 이야기를 독고탁에게 해버리고야 맙니다. 그러자 독고탁이 어이없어하며 말하길 야, 너 술 취했냐? 내가 너한테 말 실수 좀 했다고 그걸로 이렇게 엉겨붙는 거야? 범수라는 그 자식도 우리 세리한테 엉겨붙더니 이제는 네가 내 마누라 아들이라고 나서는 거야? 넌 그냥 문 앞에 버려져 있던 아이야. 내 마누라 아들이 아니라. 라고 큰 소리를 친 독고탁은 순간 과거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그것은 바로 장미애가 오광수를 보살피기를 마치 친아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눈치가 빠른 독고탁은 어쩌면 장미애가 진짜 오광수의 친모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두야, 아이고 내 머리야. 독고탁은 뒷목을 잡으면서 뒷걸음질을 쳤고 그때 장미애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독고탁은 장미애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들어 뺨을 때리려고 했지만 그때 오광수가 본능적으로 독고탁을 막아섰죠. 이것은 마치 어머니를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아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장미애는 왠지 모르게 위안을 받았고 독고탁은 오히려 더 열받아 길길이 날뛰었죠. 독고탁이 뒷목을 잡으며 말하길 이것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너네 둘이 진짜 모자관계 인정하는 거야. 장미애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오광수 너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오는 신세가 됐고 서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오광수는 갈 곳이 없어진 장미애에게 함께 술도가에 들어가자고 말했어요. 마광숙은 장미애가 오광수가 함께 들어온 것을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모든 전후 사정을 듣고는 장미애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당분간 가 계실 데 없으면 저희 집에서라도 계세요. 이불 하나 더 놓고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시동생들에 이어 장미애까지 데리고 살게 된 딸 마광숙을 보고 공주실은 기막히고 코막히다며 어쩔 줄 몰라 말하길. 너 진짜 제 정신이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착하고 착한 마광숙은 지금은 오랜만에 상봉을 한 두 사람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할 때라면서 공주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미애는 술도가에서 지내며 그동안 못한 애미 노릇을 하고자 했고 반대로 독고탁은 장미애와의 이혼 소송을 재빠르게 진행시켜 나갔죠. 하지만 장미애와 오광수가 함께 지낼 날은 얼마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미애가 급성 혈액암에 걸려 살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충격스런 통보를 받은 것인데요. 장미애는 해준 것도 없는 오광수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일 수 없단 생각에 술도가를 나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버림받는 선택을 한 장미애는 요양원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미애는 죽기 전 변호사를 불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오광수와 독고세리에게 반반씩 남긴다는 유언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려던 찰나 누군가 요양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 오광수였습니다. 장미애는 오광수를 보자마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오광수는 장미애에게 처음으로 어머니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장미애는 사랑하는 아들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에서 장미애와 오광수의 관계는 복잡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깊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의 아내이자 오광수의 생모로 과거 독수리 술도가의 공금을 횡령하고 남편과 함께 야반도주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거로 인해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었고 특히 아들 오광수와의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장미애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특히 아들 오광수에게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안겨주게 되면서 그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듯해요. 오광수는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만 장미애의 존재는 그에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오광수가 내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장미애는 어떻게 오광수에게 속죄를 하고 화해를 시도할지 남은 회차가 정말 기대되네요. 독수리 오영재를 사랑해주신다면 댓글로 응원의 말 남겨주실 거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